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스마트워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 업무 효율 상승 대 조직 외톨이 양산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마지막 키워드에서 나왔잖아요. 스마트워크. 맞아요. 일단 공간과 그 시간의 효율적인 변화, 이게 아마 스마트워크의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상사나 동료 방해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에서 외톨이가 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우려 또한 큰데요. 소속감이 업무에 있어서 꽤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업무 효율 상승의 입장은 이제 우리 하연 학생이고요. 조직의 외톨이 양산 입장은 이제 혜림 학생입니다. 네, 이 두 학생과 함께 스마트워크 효율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하은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스마트워크가 업무 효율을 상승하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평균 58분을 쓴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길에서 이렇게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9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출퇴근에 버리는 돈을 최소화하고 보다 집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죽전과 군포에서 이 스마트 워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쓰는 그런 소모되는 에너지를 저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일을 하는데 생산성과 효율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산성과 효율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일하거나 근처에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저의 사적인 일들에 저의 공적인 영역인 일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생산성을 더 낮출 수도 있는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네, 그래서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 업무 센터를 따로 근무 공간을 마련해놔서 그런 사생활과 일하는 공간이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 재택근무가 그 사생활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편한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 했을 때 내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아이는 경기도에 있는데 뭔가 아이가 뭐 아프다거나 뭐 보챈다거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서울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집 근처의 센터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 사적인 일도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적인 일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업무 환경을 분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굉장히 그 비용이 높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에서 직접 서면 보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모바일 오피스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굉장히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고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럼 보안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이 스마트워크가 이제 막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해외 미국이나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50%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까닭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었을 때 오히려 사무 공간이나 그런 걸 운영하는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대면을 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라 생각을 합니다. 뭐 회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얼굴을 맞대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정말 굳이 대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스마트 워크로 해결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 워크가 보편화되는 게 좀 더 전체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아닌 순간이 있지만 그 소통이 언제 필요해질지는 사실 먼저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토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토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은 조직 내 소속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사실 기업에
학교에서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동안에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식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각자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유대관계는 사실 쌓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일을 하는데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초기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가 그런 기존 직장이 주던 사회적 교류, 그리고 소속감을 주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워크센터에 가면 같은 회사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뭐 식사를 하거나 이후에 뭐 만남을 가짐으로써 좀 더 그런 관계들을 쌓아 나갈 수 있다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면 중심 문화가 저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먼저 퇴근을 하면 마치 내가 다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덜 한 사람이란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 뭔가 양적인 성과가 아니라 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인데요. 2013년 2월에 이 베스트바이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금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야후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메모를 통해서 가장 탁월한 의사결정은 복도나 카페테리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나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즉석 회의를 통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성견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급진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요. 이 스마트 워크라는 게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킹맘, 워킹데디에게는 재택근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이라면 근처의 워크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본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라면 전 본사에 출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워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개인의 그런 만족도나 아니면 개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저출산과 같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해결책으로도 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오히려 더 육아 시스템을 잘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스마트 워크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업은 언제 어디서 소통해야 하며 언제 어디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부재하게 되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보완책이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과 함께 필요하다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경직돼 있고 뭔가 천편일률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어느 정도 부작용이 예상이 되지만 이걸 서서히 도입하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토의하기 위해서라도 이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을 이제는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먼저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고 아직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부작용만 낳고 오히려 다시 철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은데요. 실패 사례가 옛날에 어떤 한동안 IT 수단으로 경영정보 시스템, ERP, 지식관리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면은 마치 성과가 10%에서 20%가 늘 것이라고 기대해서 열심히 다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신시장 개척과 혁신이라는 기대했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아무래도
도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가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스마트 워크센터라 해서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걸 홍보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더 필요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전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책과 함께 그러니까 보완점을 찾아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동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 성공한 곳들은 거의 다 외국이고 외국계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은 아직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소속감이라는 것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일해보자라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네. 되려 개인적인 성향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학생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우리 학생들의 토론? 일단은 뭐 토론 기계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네. 이 두 학생처럼 기계적이라는 표현보다도 굉장히 유창하게 한다는 거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문제를 새롭게 받아보고 그 문제에 대한 논거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한데 우리 두 학생들은 아무래도 미리 이 주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네.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무 좌절할 필요 없고요. 예. 특히나 이제 한 학생이나 혜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방성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펼칠 때는 이유와 사례,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학생이랑 혜림 학생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이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 스마트 워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그걸 바탕으로 각각의 그 주장들에 대한 논거를 좀 정리할 수 있었다면 좀 더 토론이 생산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토론 시의 개방적인 자세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요. 예시와 이유를 잘 근거를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생생한 집단 토론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네. 토의 면접 대비 MC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인데요. 맞아요. 요즘 이 순간만 되면 떨립니다. 왜냐면은 어떤 주제가 나와서 저를 힘들게 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네,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아유. 얼마나 어려운 주제를 제작진이 준비했을지 오늘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토의 주제는요. 생리대 가격 인상 논란, 기업 향후 대책은입니다. 네. 최근 한 학생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네. 후에 휴지로 대용을 하거나 심지어 이 신발 깔창을 이용했다는 사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이 문제로 고통받는 청소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아직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저소득층이 10만 명 정도 되니까 아마 6만 명 정도가 생리대 문제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추정치만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렵에 이 유한 킴벌리에서 생리대 가격을 인상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죠. 네. 이 기업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료는 생산 문제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여론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기업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과연 우리 네 분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대안을 한번 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 생리대 가격 논란에 대한 기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 토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MC 강민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토의를 잘 하시는지 메인 눈으로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혜림 학생부터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생리대라는 제품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15세에서 49세 사이에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생필품이잖아요.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유한 킴벌리의 시장 점유율이 55% 정도나 되기 때문에 선두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사실 남은 기업들은 따라서 가격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가격 상승은 원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생리대라는 제품 특성상 대체자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임기 여성이 우리나라에 지금 1,300명이 된다고 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부담도 커진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아무래도 저소득층과 같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저는 기업이 물론 이윤 창출도 좋지만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고 또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이걸 이윤 창출보다는 다른 측면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계층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거를 보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데 기업이 좀 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펄프와 또 부직포 등의 원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네, 이게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리대라는 상품이 유통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고 해요.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를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독과점적으로 몇 가지 있잖아요. 이 기업들만이라도 일원화를 시켜서 좀 유통비 절감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면은 충분히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최하은 학생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 책임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SCM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좀 마진을 그 비용을 낮추자라는 네,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공동구매 이렇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구매가 가능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약간 오픈마켓 같은 데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실제로 식으로 많은 여성들이 그 네. 오픈마켓에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좀 이렇게 그래요, 싸게 그래요. 사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달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네네. 아 그렇군요. 지아 씨도 뭐라고 한마디 좀 하세요. 그 한 달에 자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써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기업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성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생리대 가격 인상인 것이고 생리대는 꼭꼭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윤 추구의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도의적인 책임으로서의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회사에서 이제 생리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에서 이제 이윤을 조금 창출하되 생리대 같은 거는 정말 인권적인 정말 인간적인 그런 보장으로서의 우리가 그런 명목을 가지고 조금 이윤 추구를 약간만 좀 멀리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항상 네네.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저한테요? 아니요. 네, 다행이네요. 하물며 담배도 네. 담배 인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요. 담배는 생필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호식품인 측면이 그렇죠. 강한데 맞아요. 사실 생리대야말로 생필품인데 그렇죠. 왜 이거를 공사 같은 게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맞아요. 하기는 이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없어도 될 대체 가능제가 있고 대체 가능 불가능한 게 있는데 이건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것만의 특별한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저도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하은 학생 어때요? 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것 자체도 좀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고 뭐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저가 라인이 있고 나름대로 차별성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아무래도 공공재보다는 좀 더 이런 소비재 측면에서 발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쵸.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생리대가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기저귀나 요실금 패드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리대 같은 경우에 좀 더
더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식약처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약사법에 따라서 제조 관리 인력을 둬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걸 정말 위생적으로 만드는지 뭐 건강을 해치는 그렇죠, 물질이 그렇죠. 들어가진 않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맞아요, 지식을 맞아요. 갖고 네네. 있는.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는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업들이 이런 인력을 부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임을 어느 정도 다하고 있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정말 위생 관리를 위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기업이 다 부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의 그런 인식을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투자금은 소중한 데 쓰인다. 이 소중한 게 나는 언젠가의 와이프한테 쓸 것이다라는 뭔가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이 문화가 그냥 좀 조성이 돼야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머리가 할 수 부럽네. 있는 거는 좀 판매 라인의 더 다양화를 통해서 프리미엄 라인을 더 고급화시켜서 네. 비용을 더 높게 받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서 나온 이윤을 저 저가 라인에서 나오는 그 저마진을 좀 채우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아,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라인 있고 고가 라인 당연히 모든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 라인이라고 하면은 좀 사야 하는 게 꺼려집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내 몸에 직접 닿는 거고 위생이 그쵸.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가 라인은 조금 피하게 됐죠. 뭔가 좀 너무 싸면은 싶기는 한데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얘기 나온 것처럼 휴지나 깔창을 이용하는 아우, 것보다는 그러면- 그래도 저가 라인이지만 사실 근데 그건 제대로 된 너무 제품을 사용하는 게 극단적인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라 엄밀히 네. 따지면 그런 것조차도 이제 휴지나 깔창을 사용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수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차원을 추진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런 걸 우리 회사에서 약간 조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독과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좀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움, 네, 지원 방향을 좀 우리가 좀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SNS나 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리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나라로 좀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금이 좀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모금이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모금이 꼭 이제 자원봉사 또는 이제 뭐 기부 형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생리대 역시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기부로서 우리가 생리대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도움을 볼 수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 펀딩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그거 하려고 했잖아요. 네, 네. 요새 굉장히 생리대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실제로 시위도 옛날에 얼마 전에 서울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슈화가 됐을 때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아, 유한 또- 킴벌리 측에서 생리대는 좀 예. 아니 오히려 유한 킴벌리 측에서 이때를 타서 음.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오픈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예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탐즈 슈즈는 신발을 제가 하나 사면 아프리카의 신발을 하나 주잖아요. 생리대를 제가 한 팩을 사면은 그 한 팩이나 반 팩 정도라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유한 킴벌리가 역시 또 사회적 임무를 다 하고 있구나. 내가 사는 생리대가 꼭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겠구나 맞아요. 생각을 해서 수익성도 괜찮고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그래요. 왜냐면 생필품이란 것 자체가 이익으로 가면 이거는 일단은 이미지는 안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기업이 팔려고만 하면은 누가 그거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혜림 학생이 말하는 대로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좋게 이미지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생필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나은 다른 방향성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는-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우리 회사의 슬로건에 맞춰서 이참에 생리대 시장의 판도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환경적인 슬로건을 걸어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생리대가 아니라 면 패드 생리대는 실제로 몇 번이고 빨아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래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살 필요가 없이 몇 번을 깨끗하게 빨아 쓸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이잖아요. 환경 오염을 덜 유발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좋네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일단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시는데 기회가 좀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고급 제품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뭐 라인업을 좀 더 강화해서 나머지 뭐 수익금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준다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 혹시 그 대안 말고 좀 더 여러분들 네 분이서 좀 공통적으로 네. 다른 대안이 하나 정도 있다면 그 두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의견을 좁혀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펀딩 좋았던 건데 펀딩. 네, 네. 그것도 비슷한 일환 아닐까요? 나름 캠페인처럼? 그렇죠. 그럼 새로 하나네요. 저는 아까 그 새로운 라인으로 면생리대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2010년에 조사를 했대요. 근데 1년 동안 일회용 생리대의 구입 비용이 12만 약 2천 원 정도인데 비해서 면생리대는 7만 8천 원밖에 안 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지원을 하는데 기업의 부담은 줄지만 오히려 더 쟤네는 또 이렇게 친환경적이면서도 요소까지 저소득층을 돕는 좋은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대안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하은 학생이 이제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저에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뜨겁게 토의한 결과 두 가지 대안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프리미엄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윤을 거기서 낼 수 있는 만큼 프리미엄 고가 라인을 좀 더 탄탄하게 해서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저가 라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수익금으로 다른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첫 번째 대안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리고 유한 킴벌리의 이런 비전이 우리 강선 푸르게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면생리대처럼 좀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아무래도 좀 단가를 낮추고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좁혀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람 너무 잘해주셨고요. 특히 우리 재한 MC가 의외로 굉장히 선전도 하고 이 토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적극성 지수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한 학생이라든지 뭐 혜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근거 있는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굉장히 자기 주장을 잘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미 MC님도 말 그대로 뭐랄까 중간중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듣고 그걸 갖고 주제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집중력이라든지 이 토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그런 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합격자를 한 분을 뽑아주시죠. 자, MC님. 예. 저 혹시 MC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이 주제의 의견이요? 이 주제에서 좀 좋은 방향 혹시 개인적인 좀 그런 방향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안 중에서 저는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은 학생이랑 이제 보미 아나운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라인업을 좀 강화해서 추가적으로 남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저가 라인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친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수익도 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합격자는 바로 재환 씨가 아니고 우리 하은 양 합격자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다 잘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하은 학생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주제를 자기화한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좀 토의를 했다는 게 가장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혜림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거 정말 이거 부당하다. 약간 이런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좀 더 의견을 냈다면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좀 공평하거나 형평성이 좀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분께서는 뭐 아무래도 두 분을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제품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좋은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학생이 오늘의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합격자인 한 학생의 클로징 멘트 드립니다. 네, 오늘도 생산적인 토론 너무 즐거웠고 오늘 합격이 아니라 올해 최종 합격을 하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될 겁니다. 네, 요즘 마음도 참 추운데 날씨도 참 춥죠. 이런 때일수록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